요즘 점심 드시러 나가면 메뉴판 보기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이제 든든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빠듯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뼈를 때리는 현실이 되다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주유소에 들릴 때마다 영수증 보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와중에도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 같은 이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누군가는 오히려 샴페인을 터뜨리며 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남들은 울고 있을 때 누가 웃고 있는지, 그 돈의 비밀 통로를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시고 이 냉혹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생존의 열쇠를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돈의 진실, 인플레이션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겠죠. 뉴스에서는 어렵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쩌고 통화량이 어쩌고 떠들어대지만 인플레이션의 정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사과 한 개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오늘은 1,500원을 줘야 한다면 사과가 귀해진 걸까요?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에 힘이 빠진 걸까요? 대부분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흔해지니까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엄청난 부의 이동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총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승자 누굴까요? 부자들, 기업가들, 놀랍게도 바로 빚쟁이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갚아야 할 빚이 아주 많은 채무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빚이 가장 많은 채무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국가, 정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든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고 그 돈으로 다리를 놓고 복지 정책을 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가 갚아야 할 나라 빚의 실질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빚이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보는 셈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두고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채를 탕감하는 효과를 내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의 구매력이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두 번째 승자는 바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이란 부동산, 금, 원자재, 그리고 기업의 지분인 주식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사람들은 종이 조각인 돈을 들고 있으려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무언가로 바꾸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고 땅이고 금덩어리인 거죠. 짜장면 값이 오르듯 아파트 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산들의 가격 상승폭이 내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월급은 계단으로 헉헉대며 올라가는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직행해 버리니까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은행 예금 통장에 고이 모셔둔 내피 같은 돈은 밤마다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일찍 아파트를 사둔 친구는 자고 일어나면 몇 억이 올라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부의 양극화, 그 잔인한 민낯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저축만 했던 개미들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 되죠.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통장의 숫자를 늘려놨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더 멀어지고 꿈은 작아지니까요. 반면에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들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을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는 언제나 자산가들이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댐에서 방류한 물과 같아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을 적시고 나중에 도착하는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을 가장 먼저 받아먹는 곳이 바로 자산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자, 인플레이션의 눈물을 흘리는 패자는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정해진 월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와 현금만을 자산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가가 5% 오르고 10% 오를 때 사장님이 여러분의 월급을 똑같이 5%, 10% 올려주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경기가 어렵다 하면서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죠. 결국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물가는 오르니 실질적인 내 소득은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는 삼겹살 3인분을 먹을 수 있었던 일당이 오늘은 2인분밖에 못 먹는 돈이 되었다면 나는 더 가난해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생활 수준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팍팍팍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타격은 더 큽니다. 평생 모은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생활하시는데 물가가 폭등해버리면 그 이자로는 생활비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노년의 빈곤이라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경제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 때문인데요. 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내일 더 비싸지기 전에 오늘 물건을 사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해서 물가는 더 오르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가 오를 것 같으니 미리 가격을 올려버리고 노동자들은 물가가 올랐으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업은 그 비용을 또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입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 갇혀버리면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럼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잡으면 되잖아? 금리도 올리고 돈줄을 죄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앞서 말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 못하고 줄도산할 수 있거든요. 경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물가는 잡힐지 몰라도 이번엔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아야 하고 경기 침체도 막아야 하는 그야말로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녹여주는 아주 달콤한 마법이니까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부가 이동하는 거대한 강제 재분배 시스템입니다. 성실한 저축자의 돈이 빚 많은 정부와 자산계계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와도 같죠.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는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내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투기 같은 거 몰라. 그냥 은행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심한 생각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아무거나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금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사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실물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금융문맹은 질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 질병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화폐는 결국 가치가 0으로 수렴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은화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르크화까지 돈을 마구 찍어내서 가치를 잃지 않은 화폐는 없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라고 다를까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돈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흐름을 읽고 내 배를 어디에 띄워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점심값 계산하면서 카드 명세서만 쳐다보고 한숨 쉴 게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강물 위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요.